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제가, 연구를 좀 하죠. 이 자평진전이에요. 예, 자평진전인데, 어제 그제 부르다가 관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1장 관격이 끝난 거예요. 4번에 1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2장이 되겠죠. 특히 제격은 요즘 격국론을 취급하는, 그래도 내가 격국론의 고수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 제격을 편과 정으로 나누죠. 예. 그러나 심해첨 선생이 이 격국론을 지으실 때는 이 재성에 대해서는 정편을 나누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큰 정의예요. 또 특히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맞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제격에서 지금 사례명조가 13명이에요. 13명인데 오늘은 두 사람만 하겠어요. 양시랑의 명하고 양시랑과 갈참정이죠. 예, 참정과 시랑의 명인데 여기서는 솔직히 일간의 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네, 일간의 힘을. 그러나 논 정관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관이 좀 약하면 관을 도와주는 것이 좋고, 일주가 약하면, 일주를 도와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 이유가 있죠. 관성에서는 재성과 인성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를 의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선 재성 하면은 보세요. 자, 재예요. 그러면 이 재성을 생하는 것이 뭐죠? 식상이란 말이에요. 식상.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상신이라는 것인데 또 구신은 곧 뭐예요? 재성이 생하는 관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식재관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자관이 그룹을 이뤘다면 그럼 일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는요. 이 세 개는 갖추고 있어야만이 사주가 이 재성에서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일주를 의향을 안 돌아보시더라. 1번과 2번을 보니까 우선 정의도 그렇고요. 정의야 뭐 정관격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일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디테일하게 치운론에 가니까 운에선 이렇게 취하라 라고 해서 일주가 좀 약하면 일주를 도와주고, 자, 인성이겠죠. 이 관성이 약하면 자, 관성을 좀 도와주라 라고 심해첨 선생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선 1절 얘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죠. 식상, 재성, 관성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일주는 약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명조가 바로 그거예요. 일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의 강약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시지, 재성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근이라도 해야 된다. 뿌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식재관을 그래야 감당한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근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일주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유근하지도 않은데도 대운이 잘 흘러줬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대운은 어떻게 잡았냐? 제가 무게중심론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증거가 돼요.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중심론으로 잡으니까 일주하고 관계없어요. 대운이 잘 흘러주니까 참정도 되고 시랑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일주 전혀 관계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 격국론으로 오히려 무게중심 체형론이 증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정의예요. 재성이 무엇이냐라고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해첨 선생이 말씀하세요. 자, 재성이란 건 뭐냐? 내가 극하는 것이다. 극. 그래서 뭐야? 사용지물이다. 내가 쓰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마누라도 되고요. 우선은 돈도 되고요.
또 아버지도 된다는데 적천수 천미에서의 누구죠? 임철조 선생은 이런 불효자가 어딨냐고 하죠. 어떻게 아버지를 극으로냐, 쫓아가서 극으로냐라고 하는데 아버지도 극해요. 그래서 그리고 능히 생관, 관을 생하죠. 맞아요. 그래서 소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배, 이건 재물이죠. 처첩, 이건 마누라죠. 여기서 빠졌어요. 아버지다라는 게 빠진 거예요. 일단. 그리고 재능이에요. 재능. 이거 지금 그래서 편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재는 얘기할 게 없어요. 또 역마, 이것도 편재예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편재기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죠. 자, 그럼 재성의 기운은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재의 기운이고요. 이건 편재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개재류다. 모두 재성의 종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주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으십니다. 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첫째 들어가서 재성은 반긴다. 근신, 이건 누구예요? 재성의 뿌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치 않다. 태로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붕 뜨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로된 게 두 번째 명전돼도 좋다고 하세요. 지나치게 태로됐어도 관을 생하면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나치게 태로하다라고 하면 일주는 어떻다? 약하죠. 뻔을 뻔하죠. 그러나 투일이 하나만 투출하면 참 깨끗하고 좋다. 청룡하는 거예요. 격이 바로 그런 걸 취하는 것인데, 또 불이지로 만약 그렇게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떠냐? 그것도 쓴다. 즉 월령에서 용신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만약 이렇게 해서 인월에 태어나서 을목이 투출해도 이거는 제격이요. 묘월에 태어나서 갑이 투출해도 제격이니 하나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1위가 딱 하면 이렇게 투출하면 그건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다. 그 태로라는 것이 태다라는 것이 즉 로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왕생관이면 보세요. 재성이 왕하면서 관을 생하면 역시 꺼리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명조예요. 재성이 아주 왕하거든요. 근데 관을 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꺼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관을 써요. 용신으로. 무게중심론에서. 그러니까 대체로 만약 투출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겁재의 방어를 해야 돼요. 겁재가 덤벼들면 안 돼요. 재성은. 그러니까 뭐예요? 관을 생해서 겁재를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을 생해서. 그래서 만약 비유해서, 이거 비유한 것은 말씀 잘 하신 거예요. 만약 돈 창고가 있다 치자. 그러면 거기에 관수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도 관수 하거든요. 옛날 양반들 관수라고 하셨어요. 직김, 관수. 관수가 보호하는 것이다. 딱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여금 사자예요? 로백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백자입니다. 이거 신백으로 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 백 하는 거, 옛날에 이런 일반 집 가보면요. 주인 백 써놓은 데가 있어요. 주인이 알림 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겁지 그걸 겁탈하겠는가. 관수가 지키고 있는데 마치 갈참정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 명조를 떡하니 지금 제시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재성이 이렇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뭐야? 식신이 여기서 또 재성을 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그룹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무토일주 아니에요? 을묘한테 이거 공격을 당하고 있죠. 기껏 해봐야 이 오화, 인수의 근도 아니죠, 이건. 물론, 무토일주는, 오화가 사실은, 장생지예요. 그래서 오화의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자, 이렇게 썼어요. 어찌 비재로, 어찌 재성이
붕 뜨지 않았냐, 많이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나 오직 그 관을 생함으로써, 여기 관이 있잖아요, 소위 불기, 그래서 꺼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 관을 용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생관을 해서 이게 구신이지만 이것이 바로 곧 우리가 얘기하는 용신이다 이거예요. 이 재성은 못 쓰겠죠. 너무 많으니까 일주한테 부담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인데요. 토는 불용이에요. 그럼 뭘 쓰겠다는 거예요? 화하고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목. 이것도 이렇게 쓸게요. 예, 화목을. 그러니 화는 여기 있고 목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양년생이에요. 태운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해자 축만 지나면 목화로 흐르고 있잖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대기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정까지 될 수 있죠. 예. 대운이 살린 사주예요. 일주가 살린 게 아니라. 일주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사주가요. 이 물기운이 너무 강해서. 일지가 이게 또 용신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이거 마누라복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자식복이 있겠죠. 용신 자리니까. 예. 처복이 대단하겠죠. 이게 강해서 처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용신의 자리가 지금, 예? 이렇게 용신의 자리란다. 궁의 자리가 지금 마누라 자리하고 자식 자리에 용의신이 있으니까, 예? 이 사주는 분명하게 처덕도 있고 자식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참정의 명을 한번 제가 배드릴게요. 이 사주 일주 아무런 힘도 없죠. 예. 이거 보세요. 대운이 여기까지잖아요. 이 미토도 괜찮아요. 기토는 안 좋고요. 경신대운까지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진토대운에는 안 좋겠죠. 그러나 묘목이 있어서 관계없어요. 묘진, 예, 하고 해서. 그러나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까 안 좋겠네요. 지금 을묘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31. 예, 관계없습니다. 아주 저 용신이 저 뒤에 을묘가 있으니까요. 예, 이때가 제일 좋았겠죠. 갑인대운이. 예, 참 좋은 사주입니다. 대운이 좋고요. 인부터 좋습니다. 예, 하얗지만 기토는 별로예요. 그 대신 미토도 좋고요. 예, 몸이 화곡을 이루니까 좋아요. 예, 자수를 치니까 좋은데, 요게 80살이네요. 예, 경신대운이 되면 종명이 될 사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주에 힘 전혀 신경 안 쓰더라 라는 거예요. 소결, 이게 소결이에요. 제격에서 귀국은 한결같지 않다. 재성이 왕하면서 관을 생하는 자가 있으니 신강하면서 불투상관. 이거 신강합니까 지금? 절대 신강 안 하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신강하면서 불투상관. 상관 투출 안 했지만 여기서 지금 식신이 지금 식신이 자수를 신자진 수국을 하고 있죠. 진토는 빠졌죠. 예. 그러면 이 신금은요 자수를 충분히 생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이지만 저 식신이 나와 있어요. 불원 7살. 예, 이게 7살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지금 관이 생하니까요. 귀격이다라고 소결로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원문에는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느라고 자꾸만 이것저것 자꾸만 하는데 이게 이제 제격에 대한 정의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참정의 명이에요. 제가 이걸 갈참정의 명이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를 지금 이게 제격의 불일이다라고 해서 이걸 왜 끊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누가 끊어놓은 거냐면 설화구가 끊어놓은 거예요. 바로 이걸 붙여야 돼요. 붙여야만이 되는데 이렇게 끊어놓고서 자기 말을 여기다 써놓고 여기 또 말을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요. 이건 세 번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것이 바로 사람 명이죠. 양신앙의 명이에요. 오늘 양신앙의 명까지 할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소결이라고 해서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결론이. 예. 위에 사주를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제왕하면서 생관자, 신강해야 되는데 신강은 없죠. 안 하죠. 풀투상관, 상관은 투출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지만 식신이 거기서 재성을 도와주고 있죠. 그래도 용신이 바로 상신이라고 그러는데 저 을묘 또 오화까지 일지에 깔고 앉았기 때문에 사주가 또 그렇게 용희신을 잡아놓고 대운을 살펴보니까 용희신 대운으로 흐르더라. 일주 아무런 관계없어요. 신강이 저게 신강합니까? 을묘한테 당하고 있죠. 두 번째예요. 이제 이건 제격에서 식신을 생하는 자, 식신이 제격을 생하는 거예요. 식생자니까요. 그러면서 신강하래요, 또. 이거 신강한가요? 물론 그렇긴 해요. 진토가 있고 사화가 있어서 신강하다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주는 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강해요. 신강하면서 불로관, 관성이 투출하지 말아라 했어요. 여기서 관성은 뭐죠? 화예요. 이거 투출하면 어떻게 해요? 식신이 있으니까 식신하고 관성하고 싸우니까 관성 투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략 하나, 비겁 하나 있는 건 좋다라고 해서 이 비겁을 지금 쓰겠다. 그냥 이쁜 거로 봐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입각유정, 더욱 깨달을 수 있다. 유정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마치 양신앙의 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주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인월하고 임수하고 해서 이게 지금 제격은 제격인데 이 식신들이 재성을 생하고 있죠. 천간으로서. 이게 인목이 인월에 간목이 투출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생재를 해요. 근데 이 자체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식신생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민해서 이게 목이 강할 것 같은데요. 무게중심론으로 달아보면 이 금이 강해요. 조금 이따 제가 배드릴게요. 금체 화목용주에서 화가 불용돼요. 왜? 여기 자체에 화가 없잖아요. 이 사화는 절대 못 씁니다. 용신으로서. 믿지도 못해요. 사화는요, 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신금을 깔고 앉았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화됐어요. 진토도 믿지를 못해요. 토가 아니에요. 토가 아니고 곧 이것은 금을 만나면 금이 되고요. 수를 만나면 수가 되고요. 목을 만나면 목이 되는 이 진토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만났기 때문에 이 진토가 또 금화됐어요. 거의. 그래갖고 금체, 화목용조인데 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운 좀 보실까요? 그런데 이 사주가요, 인월에 태어났죠. 금이 채니까 화목용조라 이 목을 용신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요, 화는 못 쓰고 목을 용신으로 쓰겠다 그러면요, 화도 관계 없어요. 대운에서요. 여름부터 관계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양신앙의 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투출했는데 신약하다. 이거 잘못 보신 거예요. 절대 신약 안 합니다. 투관했어요. 여기 투관한 것도 없어요. 관성도 없고요. 절대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예요. 제가 지금 흥분을 해서 그래요. 만약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관성이 투출하고 신약하다면, 즉 격은 깨진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양신앙의 명이 그렇다.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관성이 투출하고
생겼던 거예요. 이게 약이라고 하나 넣어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걸 안 넣어서 그냥 즉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관성이 투출하고 신약하다면, 즉, 격은 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넣어줘야 돼요. 제격에 식신, 상신을 쓴다. 무게중심론으로는 뭐예요? 플러스 한신이다 라고 했는데, 플러스 한신이란 곧 뭐예요? 저 화를 플러스 한신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시랑은 중국에서 지인한 때는 낭중령이라고 하고요. 속관, 국문을 지키는 구실, 당나라 때는 중서, 문화로 두성, 실질, 상의 장관. 좋은 뜻이네요. 자, 그래서 이 사주가 바로 일주가 강한 거예요. 일주가 강하면서 식신생재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금이 강하니까 화운도 관계없다. 봅시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목이 용신이면 화도 관계없다. 김시랑이라고 그랬죠. 김씨. 김장원이네, 이거는요. 양시랑이죠. 양시랑. 아이. 맞죠. 이렇게 해서 이 화운도 좋아요. 그러나 이 무토대운까지는 괜찮은데 신유대운 되면 안 좋습니다. 저 인목을 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이 채니까 이 금이 들어오면 안 좋겠죠. 초운은 좋습니다. 화운이 들어오니까 관계없고요. 목운도 좋고요. 다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이 정도 사주면요,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무토까지 써요. 지금 무토대운에 들어와 있네요. 60살. 무토대운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건토라 관계없는데 신유대운이 문제예요. 기토도 안 좋습니다. 금을 생하니까요. 무토는 그렇게 생하진 않아요. 물론 식상을 극하니까 임수 두 개가 잘못하면 불안하네요. 여기야. 그래서 60살서부터는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는요. 지금 좀 60살에 좀 위험하겠습니다. 이런 사주 물으러 오겠네요. 지금 만약 부인께서 우리 남편이요 건강이 안 좋은데요 라고 하면서 물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론으로 딱 다르면 이건 글자 그대로 또 일주가 강화되는 건 이건 금체 화목용조니까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식신생재로다 용희신을 쓴다. 사실은 이건 상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격용신이고요. 그래서 흉격이 아닌 길격에서는 격용신도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흉격은 우선 이걸 눌러주는 격이 상신이 되면서 그게 격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설하는 건 관계없어요. 흉격이라도. 그 기운을 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제격 사례명저 2개를 했습니다. 아마 13개니까요. 2개씩 해서 6번을 하든지 다음엔 한 3개를 하든지 제가 취사 선택을 해서 운맥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은 식신생재는 했고요. 식신격에 아니죠. 재성에 식신생재는 했고요. 저 위에서 사실은 재생관을 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재생관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겁재로부터 막아줬다. 그래서 이 관성을 용신으로 했잖아요. 보세요. 관성을 용신으로 했잖아요. 재생관에서. 그리고 다음 그 두 번째 사주는 식신생재한 사주다 라고 하고요. 일주가 강하다. 이건 일주하고 관계없이 이건 관성을 용신으로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글자 그대로 지금 딱딱딱 무게중심론으로도 용신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격국론에서 무게중심론으로
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